오늘은 피부 관리 제품인 콜라겐 파우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이 가루가 들어 있는데요. 콜라겐 원료가 92%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저분자 콜라겐 원료라서 피부의 흡수도 아주 잘 된다고 하고요. 눈가 주름, 얼굴에 있는 주름, 목 주름에도 좋다고 합니다. 피부 관리샵에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스킨, 앰플, 크림에 이 콜라겐 가루를 섞고 피부에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또 팩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건조한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건 오래몰 입점 기념으로 주문하시는 분들께 홈케어 4종 키트인 세안 퍼프, 마스크 커버, 팩 브러쉬, 투명 볼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후기들도 무척 좋다고 합니다. 비싼 피부샵 대신에 집에서 간편하게 꿀 피부로 관리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목소리 나가요? 안 나갔죠? 아, 다행이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날이 저 이제 에어컨 안 틀고 자고 네네. 있어요. 조금 선선해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습함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정말 예. 시원해요. 그래서 살만. 네, 살만해요, 진짜. 습- 네. 지난주까지도 창문을 못 열어놨어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저 창문 너무 열고 잤는데 어제. 습해가지고. 네, 이제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네. 그 앞에 광고했던 거 요거 저 되게 잘 썼어요, 일주일 동안. 써보셨잖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괜찮았어요. 네. 정말 이렇게 바르는 로션에 섞어 쓰는데 네네. 너무 샥 흡수가 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추천하고 다행이네요. 이렇게 발에 발라도 좋고 얼굴에 발라도 좋고 네네. 좋더라고요. 네, 이거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았어요. 저희 네. 몰에서 네. 되게 인기 상품이에요. 저희 사실 너무 손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쓰셔도 돼요. 네, 그냥 막 해갖고 그냥 써도 돼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요거. 이것도 네. 까먹기 전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그 사용하신다고 리뷰를 바로 또 해주시네요. 네, 꼭 얘기를 하려고. 더 쓰고 또 이제 한 달 뒤 후기도 또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이 먼저 라라님 안녕하십니까? 예, 홍우윤님, 렌탈TV님, 김대선님, 장사꾼님, 김대선님 장사꾼 시작하자마자 장사꾼. 예. 너무 세게 날리지 마시고요. 예, 구독자님들 더운 날씨에 다들 잘 지내세요. 사건을 해 내 사랑 하신 분이고 홍우윤님, 배문진님도 오시고 라라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네. 무지개 폭포님, 가을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가격도 알려주. 예, 최경민님 사건의 몰에 들어가시면 예, 엄청 많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갑자기 잠깐 멈췄었나 봐요. 네. 윤원길님, 이소연님, 윤은실님, 곰새마리 페가수스 유조님, 네, 꼬꼬냥이님, 217분 장사꾼. 예, 우리 모두가 장사꾼이에요. 이게 인생은 다 인생은 장사한 네. 것 같아요. 영업인 것 같아요, 인생. 자본주의 내에서 사는데 장사를 안 하잖아요. 굶어 죽어요. 모든 건 마케팅과 연결되어 있다. 네. 슬프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저희는 나름 건전하게 하려고 네. 애쓰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진짜 써보잖아요. 써보고 얘기해드리잖아요. 그럼요. 네. 정말 얼마나 열심히 매일 썼는데 제가. 네. 그러면 오늘 다뤄볼 이야기가 썸네일에는 지난번에 훈련병 사망 사건.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재판장에 네. 그 훈련병 당시에 같이 을차를 받았던 맞아요. 훈련병들이 이제 같이 훈련병들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죠. 네. 네. 잠깐 네. 그거랑 네. 영화 시민더키 아시죠? 그 보이스피싱 당하셨던 분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잡으셨던 그 총책 검거에
1등 공신이셨던 그 이야기하고 네,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훈련병 요 사망 사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실 수 있으니 네, 짧게 좀 일단 어떤 사건인지 네.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5월 23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올해. 예, 인제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 교육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훈련병 6명 대상으로 좀 이렇게 좀 요즘에 이제 군기 훈련할 때도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좀 규정에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다가 이제 한 박훈련병인데 일단 그 친구가 좀 되게 좀 힘들다 이런 걸 호소를 했는데도 계속 진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처 못해서 일단 그 훈련병이 사망을 한 사건이에요. 근데 참 그 사망한 게 막 근육이 거의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죠? 그 뭐 네. 병명이 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너무 고통스러운 거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지금 군대 가는 이 나이의 친구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네. 또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뭐 힘들게 안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 갔을 텐데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저도 놀랐어요. 네, 신병들이 또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최근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없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그것도 훈련을 받아 얼차려를 받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저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중대장과 이제 몇몇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이제 함께 훈련했던 훈련병들 있잖아요. 그 훈련병들이 이제 이게 얼마나 가혹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정말 이제 뭐랄까 사실대로 정확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네, 법정에서. 네. 그러니까 쓰러져도 욕했다. 음. 쓰러져도 그 애 괜찮은지 좀 살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욕을 하고 일어나라. 욕설하고. 그랬는데 막 그 훈련병이 막 입에 거품 물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무섭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그쵸? 그러니까요. 저도 네,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이랬을까요? 이게 의무병을 불렀대요. 의무병을 불렀는데 의무병이 맥박하고 심장박동을 체크를 했는데 네. 이상 없이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이 중대장이 네. 깨병 부리지 마라. 멱살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깨병 네. 부리지 마라 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다. 그 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근육이 높고 네. 이랬다잖아요. 이게 음. 열사병. 네, 맞아요. 네, 그거랑 네, 비슷한 네. 건데 네. 이제 그 유성호 교수님 대멘톡에서 얘기해 주셨던 맞아요. 그거. 내용인데 네. 열이 이제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근육이 높고 맞아요. 뇌가 네. 녹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훈련병도 이제 과도한 이런 이제 얼차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이제 냉각기가 작동하는 거 이상으로 열이 올라가 올라가서. 버려요. 예, 그래서 그 체계가 무너져서 이제 열을 못 떨어뜨리니까 그게. 근육이 높고 뇌가 네. 녹아가지고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네. 그런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근데도 참. 네. 그런 것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깰병이다 일어나라 계속 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어? 되는데 저희 저는 군대에서 이런 사고 생길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내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다 가야 되는데 맞아요. 가서 내가 가기 싫은데도 일단 의무이기 때문에 가잖아요. 가서 뭐 다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사망 사고 생기면 가족들이 정말 얼마나 평생 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군 사망 사고는 그리고 가족들한테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까지 민간에서 일어난 사고만큼 가족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의문사도 정말 많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마음이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 화가 나죠. 네, 화가 진짜 나죠.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니, 지금 원해서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은 병장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저기 위험수당 제가 GOP 쪽에 근무를 해가지고 위험수당까지 생명수당까지 해서 35,000원 받았거든요. 야, 목숨값이 3만 원도 안 되는 거. 네. GOP 쪽에 계셨어요? 우리는 이제 야, 그 네. 수색대들이 GOP 네. 안에 이제 오. 매일매일 네. 통문을 통과해가지고 그게 GOP 수색을 하거든요. 어디 쪽이에요, 그러면? 파주. 파주.
임진강 이북에. 아.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수색할 때 밤에 네. 포 이제 혹여나 전투가 벌어지면 네. 포를 쏘려고 방열을 계속 이렇게 해줘요. 근데 어쩌다 글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냥 그냥 전방으로 가라고 해서 배치돼서 간 거예요? 저- 근데 저희 때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네. 후방으로 배치되고 왜요? 왜 모르겠어요. 왜그 경상도 사람들은 전방으로 배치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면 네. 우리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경상도 전라도고 네. 서울 있는 사람들은 오. 그러니까 아마 지역을 신기하다. 이렇게 거꾸로 배치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크로스도 아니고 근데 의미도 없는 거 같아요. 근데 후방이 더 힘들어요. 그 예비 사단이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즉각 바로 이제 현재 휴전 상태에서 바로 대응하는 체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비 사단들은 나중에 전쟁이 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훈련을 계속 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내무반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거기는. 내무반 생활. 거기는. 아, 그리고 뭐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가 봐요. 근데 저는 네. 이제 기간도 짧아졌다고 하지만 아, 이 우리는 이제 몇 년 가셨었죠? 군을 경험했고 2년 8개월? 우리가 2년 8개월이나 2년 6개월인가 6개월? 그랬을까요? 그죠? 2년 2개월이었나요? 어, 아, 그랬나요? 기억도 안 나는 기억의 저편에 이제 있나 보네. 요즘은 1년 6개월인가요? 1년 8개월 가나요? 요즘에 1년 반이죠, 1년 이제. 반. 1년 반이야? 아, 1년 반.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참 기껏 1년 반 네. 가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맞아보고 대금도 저한테 대금도 던져서 맞아보고 네. 다 해봤는데 네. 그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때는 문제가 있죠. 우리도 뭐 정말 이해 안 되는 정도의 그러니까요. 네. 그 뭐 그런 가혹행위가 있긴 했었는데 그냥 군대니까 그렇겠지 하고 뭐 그렇게 견뎠는데 이거는 저기잖아요. 간부잖아요. 네. 아, 그리고 신병이죠, 신병. 신병이잖아요. 네. 전 신병인 게 너무 그냥 아무튼 이 뭐 학대 치사죄 이런 게 지금 적용이 되는데 구속이 된 상태죠.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유죄는 확실한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거를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사건이라고 봐요. 이건 유죄는 너무 명확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 중대장이나 이런 관리자의 책임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네. 보면 우리도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할 때의 중대장도 ROTC 출신이에요. 이 사건의 이 중대장도 ROTC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나이가 기껏 네. 24, 그렇죠. 25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아마 여기 남자분들 네. 뭐 다 공감하실 텐데. 27살이네요. 27살? 간모 대위 27살, 부중대장 남모 중위 대위면 25살. 대위 정도면 네, 대위예요, 그 이 정도 사람이. 되죠. 예. 근데 저 보통 이제 소위 하면 중이니까 우리 소대장은 이 사람은 중대장이니까 네. 27 정도 됐겠네요. 이게 보면 우리 군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등병은 애기가 돼요, 다시. 그리고 병장은 아저씨 같아요. 그리고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할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른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밖에 세월이 나가보면, 지나고 네, 보면 돌이켜보면. 나는 겨우 2살 차. 네, 맞아요. 다 어린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27살이잖아요. 되게 어리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까지 네. 참 하는지 근데 뭐 요새 이렇게까지 하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요새는. 가요. 왜 이랬을까요? 네. 요즘은 이렇게 하면 바로 저기 네. 어디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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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이게 얼차려가 거의 1시간 가량 이어졌는데 쉬는 시간도 없었다. 네. 팔굽혀펴기 구보 뭐 계속된 얼차려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 얼차려 할 때 쉬는 시간은 원래 없어요. 하긴 쉬는 시간 있는 얼차- 거에 얼차려가 얼차려. 아니에요. 군장 무게를 근데 맞추려고 이건 책을 지금 넣었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책을 70권 넣었다는데. 30kg. 근데 책을 넣어요? 이렇게? 아니요. 아니 책을 또 어디서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넣었어요. 이 중대장은 작정한 것 같은데. 뭔가 네. 그러니까 어떤 와. 공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그런 뭔가가 있었을까요? 네네, 어떤 네.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여금 얻었던 분노가 아니라 네.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자기의 권위를 이런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었는지 그건 그건 아직 아닌 나오는 것 건 같아요. 없는데, 근데 이거는 사적인 감정이 있을 리가 뭐 있어요. 이 저기 신변교육대원에. 근데 너무 너무한 걸 하잖아요.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이게 우발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내죠. 근데 이 중대장 본인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이광민 선생님이 옆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이고, 뭐 그런데 너무 이게 이게 사망한 유족, 훈련병 유족도 얼마나 그죠?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아들을 떠나보낸 건데. 지금 아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훈련소 예전에는 입소할 때 이렇게 뭐 부모님 동행해서 가거나 네. 친구들 동행해서 저는 뭐 친구 동행해서 갔지만 부모님 동행해서 오고 나면 끝이에요. 제대할 때 휴가 나올 때까지는 100일 휴가 때 네. 겨우 이제 집에서 그쵸. 보고 만나고 네. 하잖아요. 이게 첫 편지 쓰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6주가 아 6주도 아니지 교육이? 6주? 교육이 몇 주? 4주. 사주. 4주. 그 겨우 4주 받고 나면 부모님이 또 가요. 퇴소한다고. 이런 세월의 군대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아니 부모님 상상이나 했겠어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러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 국가를 믿고 아들들을 군대로 보낼 수 있겠어요. 그죠? 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아유.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온 게 좀 충분히 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삶의 가장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시절에 거의 2년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사실상 뭐 다른 걸 뭐 했다 하지만 그 2년의 시간이 그 20대에 있어서는 되게 소중한 시간인 거잖아요. 네,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게 뭐 지금은 그래도 뭐 최저시급 정도의 월급을 네, 또 월급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상상도 못했던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이에요. 월급이 올라가니까 일반 이제 다른 이제 국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기도 인력난에 시달린대요. 다 계시는 분 나가시고 모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전 더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돈이라도 받아야죠,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노역을 하지 않나요? 가서 누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계속 일하잖아요. 그 노역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저희 세대는 너무 억울하죠. 돈을 이렇게 그렇죠. 이게 세대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그 어린 세대를 더 이해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이제 다 사회 주역이 되고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뭐 급여가 그건 이렇게 맞아요. 네. 저기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모병제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분단의 상황에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 모병제가 되면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 내에서 또 뭐 이런 사건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막 성폭행 있고 자살하고 막 이런 사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전 밖으로 못 나오고 그렇게 막 사망하고 이런 사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가끔 이제 뭐 자문이나 강의 요청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사실 되게 돈 조금 주거든요. 정말 차비도 안 나올 정도로 주는데 사실 시간도 거의 서울에 없잖아요. 아니 월급 근데- 이만큼 주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강의료도 많이 줘야죠. 그래도 가요.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군 문화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바뀌어 나가야지 사회도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죠. 이 그렇죠. 김밥님이 제 아들은 안 보내고 싶네. 아니 아들 보내고 싶은 부모님 별로 없을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병제가 되잖아요. 그럼 전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우리가 의무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뭐 부조리한 그걸 당하고 이렇게 해도 뭔가 그렇죠. 그런 문화가 네.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 네. 뭐 이런 거. 근데 모병제가 되면
내가 원해서 갔잖아요. 이거 내 월급 받고 네. 갔잖아. 하나의 직업으로. 그럼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맞아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미 네. 이 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 네. 많은 문제가 해결될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네. 정규님이 모병지 하기엔 이미 글렀다. 네, 언제 될까요? 네. 아, 네, 민영기님, 음. 오늘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저도 오늘도 아침에도 봤어요. 현수막에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있잖아요. 아시죠? 엄청 네, 오래됐잖아요. 아버지가 딸 찾는 네. 그러니까 고3 때 사라진 이제 송혜이. 근데 그 송혜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대요. 네. 아. 그래서 저도 그 기사 보고 너무 안타깝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어디 가면서 그 되게 크게 붙어 있는 현수막 보고 저분은 잘 살아 계시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잘 계시나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상황 갑자기 오후에 송혜이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재산을 거의 이제 딸 찾는데 맞습니다. 다 쓰시고 어머니도 딸 없어지고 나서 알코올 의존증 뭐 이런 걸로 되게 힘들게 사시다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고, 네,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전국에서 가장 이제 배달을 많이 해서 거의 뭐 배달 급여로 월 1,200만 원까지 버신 생활의 달인에도 나오셨던 배달 기사가 있어요. 네. 그분이 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대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송혜이 사건도 정말 송혜이 사건 한번 찾아보셔요. 이게 90년대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이제 송혜이 씨가 고3 시절이던 때에 그냥 실종이 된 거예요. 버스에서 실종이 됐나? 그죠? 평택인가요? 예. 그렇게 실종이 된 후로 정말 너무 흔적도 없고 해서 아버지가 그 후로 정말 전국 곳곳에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라진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맞아요. 우리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그 송혜이 씨 그 시절에 사진 붙여놓고 저런 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우리나라 사람이면 저거 안 본 사람 없을 것 맞을 같은데요. 거예요. 네. 네. 그 이후로 계속 하셨기 때문에 25년 동안 네. 찾으셨다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사건에서도 다루셨던 네네네. 것 같은데. 이 자식을 잃으면 네. 이게 마음 치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했는지를 차라리 알아버리시면 그냥 본인의 맞아요.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음. 자식을 잃었는데 사망한 줄 몰라. 못 놔요. 못 놔. 저도 이제 애가 생겨보고 이러니까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생사라도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사람이 뭐라도 이제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 네네네. 감정도 추스리는데 정리가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실종이 정말 정말 잔인한 것 같아 진짜로. 네. 아유, 아버님이 그 송혜이 양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송혜이 양도 참 어디 있는지 참 그죠. 네. 이제 네. 25년 이 놓지 못하고 아버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아버님도 이제 그냥 막 편안해지시고 또 그 따님도 만나시고. 아이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윤희 양 전북대 이윤희 양 사건도 맞아요. 사실 아버님도 그런 마음이신 거죠 이게. 저희도 이제 모셔서 뵀지만은 음.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은 한번 결론이 나오면 또 한번 네네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요 중대장 훈련병 사망 사건 요거는 또 결론이 나오면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네. 하고요. 이제 우리 이제 PD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사건, 시민덕희 사건. 네. 구독자님들 네. 시민덕희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던 세탁소 운영하시는 아주머니세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넉넉지 못한 네. 살림에 2천만 원 네. 이상의 돈을 보이스피싱 당해버리니까 네. 어떻게 해서건 이거를 다시 찾아보려고 본인이 직접. 네. 근데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그 경찰서에서 이렇게 한 캠페인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제보자 1억, 예, 예, 포상금 1억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내가 저걸 잡으면 내가 잃은 돈 다 회수할 수 있겠구나. 포상금 1억 준다니까. 그래서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총책을 검거하는 데까지 이분이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제공하게 되는 과정, 이분이 경찰서 가서 이런 증거 자료들을 모아 올 때에 그 경찰이 이분한테 했던 그런 대응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 영화에서는 뭐 조금 그러다가 뭐 재미나게 그냥 풀렸지만 실제로는 정말 너무 그 경찰의 대응이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경찰들이 총책을 다 잡았어요. 이분 덕에, 이분이 제공해준 증거 덕에. 그런데 그 포상금이 있잖아요. 포상금 말도 안 나오고 이분이 제보해서 잡았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포상금이고 이 가장 중요한 제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인 줄도 모르고 그 포상금도 못 받고 그래서 막 따졌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계속 얘기해왔던 그 경찰분이 100만 원 줄 테니까 뭐 통장 보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여태까지 포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근데 검거가 됐는데 이분이 보이스피싱 당해서 그 뺏겼던 돈 있잖아요. 그것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 경찰들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랬는데 이번에 그 인권위에서 국민권익위에서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이제 지급한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김성자 씨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뭐 여기 뭐 나무위키 같은 데 보면 가끔 이게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김성자 씨가 보면 중국에 가요. 그죠? 중국에 가요. 이거는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고, 뭐 어떤 뭐 우연한 기회가 있어 중국에 갑니다. 물론 김성자 씨가 처음에 아주 집요하게 자기한테 전화 왔던 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집요함에 이 아줌마다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 오히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 아줌마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제발 저 좀 빼주세요. 이렇게 탈출하고 싶었던 나한테 왜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조직원이. 이 정도 집념이면 아줌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줌마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자 씨가 다 가요. 그래서 일단 이 총책 다 확인하고 본명, 인적사항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는 날짜 그리고 뭐 어떤 비행기 타고 오는지까지 경찰한테 싹 다 알려줘요. 이 김성자 씨가. 그 알려주게 된 계기가 정말 웃기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얼마나 위험해. 사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잘못 걸리면은 중국에서 뭐 사람 하나 없어지는 게 그렇게 큰일도 아니고 사진도 다 찍으시고 그런 거 다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원한테 이제 이 경찰이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그러면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화 왔던 그 조직원한테 이 경찰이 해라 하는 걸 다 요구해. 그럼 얘도 그 목숨 걸고 그걸 다 해요. 그런 거는 영화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김성자 씨가 다 제공하죠. 근데 이제 총책이 이제 언제 온다 했더니 이 경찰이 진짜 너무 웃긴 게 그렇게까지 하면 자기들이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 좌석 번호 알아와라. 이런 식으로. 그거 쓸데없는 거죠. 비행기 좌석 번호 뭐하러 알아봐. 그거를 김성자 씨한테 그렇게 시킨 거예요. 김성자 씨 뭐 하여튼 이걸 다 갖다 다 줬는데 갖다 줬죠. 결국에 검거하고 나서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요. 하죠. 그랬는데 계속 검거 못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가지고 가면 그걸로 안 된다. 다른 거 또 가지고 와라. 막 이런 식으로 엄청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잡았어요. 자기들이 잘 잡았어요. 김성자 씨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표할 때도 제보자 김성자 씨는 사라지고 자기들 공으로 다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여기서는 이제 엄청난 이제 경찰의 공이 있는 것처럼 된 거고 네. 김성자 씨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사실상 제보를 엄청나게 한 거냐 디테일하게 다 잡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김승자 씨가 다 해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피싱 이렇게 신고해도 중국에 있는 총책을 잡을 생각을 사실 거의 그렇죠. 안 해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우연히 잡히면 잡지 아니면 기획적으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잡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김성자 씨한테는 정말 거액인데 사실 막 이런 단순한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이런 모인 것들은 사실 관심 대상이 없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저희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가서 신고하면 어, 못 잡아요. 피해가 있어. 근데 그 돈 못 찾아요. 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보이스피싱범 검거하는데 공이 있으면 1억을 준다라는 경찰 그 뭐죠 현상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도 붙여 지금도 있어요. 지금 네. 온라인에 검색하면 바로 있어요. 나와요. 바로 나와. 그걸 보고 김성자 씨가 네. 그럼 나 돈이라도 포상금 내놔라고 했더니 이제 경찰은 포상금을 왜 주냐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흐지부지 되고 돈도 뭐 안 준 거죠 사실상. 안 줬죠, 계속. 그리고 뭐 얼마 주겠다 뭐 100만 원인가요 그때? 무슨 그래서- 얘기가 그래서 포상금을 안 줬다. 네. 검찰총장이 이 시민 덕기를 매우 네네. 감동적으로 보고 이 상황을 좀 확인해봐라라고 해서 이거는 국민 권익위 이거 추천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8년 만에 네.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네, 거죠. 보니까 이게 기사가 있어요. 2024 원래 4월 2일에 검찰청이 이제 낸 건데 검찰총장이 이제 2월에 검찰 간부들하고 영화 시민 덕기를 관람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동 받으신 거. 와, 저렇게 일반 시민이 총책 검거에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저 사람을 크게 지원하라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좀 피해금을 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게 권익위에 이걸 한번 제출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로 추천을 하면서 이 보상금 심의위원회가 또 심의를 하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이 시민덕희 김성자 씨뿐만 아니라 몇 분 됐더라고요. 근데 아마 금액이 참 많도록 한 5천만 원이 지급되도록 이제 어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권익위가 이런 걸 하거든요. 뭐 부패 신고한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신고된 건들 중에 좀 공익적인 가치나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의 신고나 이런 문제 제기가 사건 기여를 해결했는 게 도움이 됐는지를 판단을 하면서 포상금 액수도 다르게 정하는데 이 김성자 씨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받은 편이에요. 보면 작년에도 보면 권익위가 14건에 총 4억 4천 지급을 했거든요. 뭐 마약, 뭐 불법 유통 이런 거 몰래 제보하고 공익 목적으로 제보하는 것들 많잖아요. 예, 이런 건데 뭐 작년에 최고 지급액이 5,300만 원이었으면 김성자님도 5천만 원이니까 거의 이제 작년 최고 지급 수준과 비슷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경찰에서는 포상금 1억을 내걸었잖아요. 네. 물론 최고 금액 1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최고 금액 1억이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네. 얼마 줄지는 본인들이 근데 기여도에 포스터에 따라서 최고 금액이라고 써 있어요? 네, 최고 1억. 최고 1억이래요. 아, 네. 최고라고 써 있어요. 네. 아, 치밀하네. 네. 그래서 뭐 이거 있잖아요. 최대 1억 원 지급. 최대. 신고 아니 건수. 근데 저런 데도 있고 최대라는 말이 없는 것도 난 많이 봤는데. 네, 그래요? 그냥 1억. 네. 1억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의 그 제보자로서의 역할 이거는 지금 다 나와 있는 네. 사실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여태까지 안 주고 있어요? 이거를 경찰에다가 그러니까요. 네. 소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김성자님이 소송은 못 해보셨고 진정이나 민원은 제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꿈쩍을 안 하고 근데 있죠. 안 움직인 거죠. 그냥 예산 없다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이게 저게 걸려 있어요. 저 포스터가 1억 준다고 제보하면. 네. 근데 제보를 해서 1억 받아야 될 분한테는 예산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산이 없는 경찰이 왜 저 포스터를 아직도 내걸고 있냐 이 얘기와 그리고 저거 광고하는데 그렇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네. SNS나 유튜브나 이런데 저런 걸 저거 광고하는데 제작하고 돈 엄청 들어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경찰이 시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잖아요. 또 끊기겠는데요? 안 끊겨?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그 현상금 얼마 준다라고 하는 거를 그 일종의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게 현상 광고예요. 광고. 근데 이게 안 줄 건데 붙여놨다 그러면 그거는 허위죠. 허위죠. 그러니까요.
더 그게- 강하게 얘기하면은 PD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안 그러니까 줘요? 그게 그죠? 네. 지금 이 네. 김성자 씨가 당한 피싱이랑 내용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 걔네들이 전화해가지고 그 싸게 대출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믿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성자 씨는 정말 당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김성자 씨 상황을 알고 아예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김성자 씨가 정말 얼토당토 안 하게 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급이 뭔가 기준도 없고 그냥 통장 번호 불러주세요 100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말이 안 이건 기준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 경찰에서도 이게 포상금 지급하는 위원회라든지 심사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아마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서 신창원 케이스가 있는데 신창원은 참 여러 사례를 남겼는데요. 야, 신창원이 잡히기 전에 한 번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도망갔죠. 누가 카페에서 신창원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제보를 합니다. 제보해서 여기 신창원 있으니까 빨리 와라 해서 경찰이 와요. 와가지고 잡았죠. 이제 다방에서 다 수색을 하는데 신창원이 뭐 가명을 대면서 나는 함석희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판결 보면. 그런데 신창원인 거 확인하고 경찰서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다 검거를 했어요. 신병 확보를 했어. 네. 근데 이제 신창원이 도주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네.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 일단 가서 조사 받읍시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아요. 경찰차에 태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포상금 달라고 이분도 포상금이 처음에 얼마나 줬다고요? 이게 처음에 원래 200만 원? 예, 이게 신창원이 역대 최대 금액을 제시했잖아요. 이때 1억인가 5천을 경찰이 현상 광고를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때? 이때가 네. 99년이에요. 99년도에 5천만 원 하고 지금 5천만 원 하고 얼마나 큰 차이예요. 지금 네. 집값이 그때 집값이랑 지금 집값이 그래서 현상은 5천만 원이네요. 근데 저게 아마 역대 최다로 현상금이 붙었던 그런 거예요. 경찰도 베팅을 엄청 한 거예요. 처음에는 1,000에서 시작했다가 몇백에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5천까지 올라난 건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 억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신창원은 결국에 사실 검거는 했다가 실패한 거죠. 신창원이 도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주고 있었죠. 야, 나 5천만 원 줘. 내가 신고해서 어쨌든 검거한 거 아니야. 맞아. 라고 했더니 경찰이 안 줬어요. 왜? 도망갔잖아. 우리 못 잡았다. 이렇게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못 잡은 거는 자기 네. 실수잖아요. 근데 아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보한 시민 입장에서 아니 내가 제보도 했고 신창원이 맞았고 너희가 경찰차에 태우지 않았느냐. 도망간 건 니네 책임이지. 그죠. 라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게 잘 안 풀려서 이분이 이제 화가 나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경찰을 상대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는데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 내놔. 내가 이거 검거에 공이 있고 분명히 신청하는 검거가 된 거다 해서 이제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2000년도에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5천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검거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여기서 이제 판결 되게 의미 있는 게 나오는데 수사기관이 범죄 예방, 뭐 범죄 수사상 혐의자로 지목된 자를 사실상 일시 억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어떤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 체포, 구속 여기까지 안 가도 된다. 이 정도면 검거 맞다라고 대법원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돈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분은 5천만 원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결정적으로 경찰 특채 되신 분. 그분이 네. 이제 신창호는 잡히는데 결정적 제보를 하셨죠. 이제 가스 점검하시는 분이 네. 갔다가 신창호는 이 집에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걸로 신창호는 결국 그렇게 네. 이제 도주가 끝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또 5,500만 원 네, 받았어요. 5,500만 원 받으시고 이분은 경찰관 특채도 특혜도 됐죠. 되고. 예. 그러면 이게 99년도 뭐 이럴 때 5천만 원과 지금 권익이 2024년에 5천만 원이 현금이나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김성재 씨 되게 조금 받으신 거네요.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금액에 작게 받고 많이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준다고 한 데가 경찰이잖아요. 경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해 당한 시민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특채하고
성과를 올리고 시민한테는 그냥 저기 예산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좋게 근데 얘기해도 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원래 이 5천만 원 받으신 분도 경찰한테 처음에는 200만 원의 위로금 네. 제한을 받으셨다라고 해서 화가 나서 소송을 하신 거죠. 소송한 가치가 있네요. 근데 예. 이분이 화난 이유도 보면 돈 왜 5천만 원 준다고 해놓고 200만 원밖에 안 줘? 위로금.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너무 이제 그거 아니 이것도 기분 나쁘죠. 돈의 그렇죠, 액수가 그렇죠. 다른데. 그렇죠. 네. 뭐 그리고 물론 그거고. 내가 신고해서 잡았잖아. 네. 그 왜 놓쳐요 그거를? 네. 이분은 심지어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신고했는데 신창원이 나란 걸 알면 날 찾아오겠지 이런 그러니까요. 그 네. 불안함. 그래서 그렇죠. 남편분한테 엄청 야단을 맞아요, 맞았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불안한데. 근데 위로금 200만 원 줘? 네. 장난해? 이래 된 거예요. 신창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막 전 국민이 다 아는 수배자인데 내가 심지어 신고해서 잡혔어 한 번. 그럼 신창원이 얼마나 나를 그 보복의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신창원이 어떤 감정을 네. 가지든 이 무섭잖아요. 신고한 사람은 너무너무 네. 무섭잖아요. 뭐 신변 보호를 그렇다고 뭐 해줄까요? 안 해줄 것 신창원 같은데. 놓치는데 무슨 네. 신고를 그래서 이게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민더키 주인공 김성장님 토요일에 만나면 소송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작가님 통해서 전달도 드렸는데 소송은 아직 못 해보셨대요. 근데 한번 해볼만한 사건이다. 근데 이런 거죠. 경찰도 어떤 내부의 이런 포상금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이게 이러이러해서 된다 안 된다를 정확히 얘기해줬으면 김성장님도 합리적으로 이거 수긍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런 절차가 없던 전혀 거잖아요. 없죠. 그냥 전화로 계좌번호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만 오가니까 이거는 사실 뭔가 공식적이고 오피셜한 루트도 아니고 뭔가 본인이 되게 하대받는다고 무시받는다는 생각밖에 안 당연하죠.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상처가 권익위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해도 근데 김성자님은 되게 긍정적인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뭐 감사하다 이러는데 저라면은 이걸로 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이게 권익위에서 준 거고 경찰에서 그렇죠. 준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럼 여전히 네. 경찰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경찰이 지급한 포상금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권익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네. 부패나 뭐 공익 신고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약간 제한이 있는 게 있어요. 가끔 국가배상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받았으면 저기서는 못 받아 하는 그런 제한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그런 제한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것과 무관하다면 김성자님도 한번 좋은 선례를 남기려는 목적으로 뭐 소송을 해보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근데 네. 저는 해보면 좋겠다고 네. 생각되는 게 이제 뭐 김성자 씨가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분 지금 그죠. 너무 마음이 다치신 거예요. 마음을 다쳤잖아요. 네. 저희가 봐도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받았어. 그 경찰에서 정말 와서 그러면 죄송하다. 아니, 뭐 이런 액션도 없이 나중에 김성자 씨가 만약에 소송을 했어요. 그럼 뻔할 거 아니에요. 권익위에서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법 막 들이대면서 국가기관에서는 한 곳에서 받으면 딴 곳에서는 못 준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근데 이 김성자 씨는 경찰에서 내걸은 그 포상금 포스트를 보고 자기가 목숨 걸어서 그 검거하게끔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 경찰은 아직도 한 번도 그 어떤 진심 어린 감사나 이런 걸 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떠밀려 가지고 그냥 그 권익위는 명분은 또 달라요. 그렇죠. 예. 예, 그냥 이거는 뭐, 여러 어떤 맞아, 경우에 맞아. 있어서 포상해 주실 네. 분 추천해 주세요 네. 해서 그냥 아니, 한 거예요. 경찰이 추천했다 그러면 또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거는 경찰은 경찰이 아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 추천도 검찰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경찰은 그렇죠. 어떠한 그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김성자 씨가 되게 그냥 고민스럽겠는데요, 경찰도. 네. 권익위에서 받았으니까 아유 뭐 음. 됐어 할 일이 아닌 거죠. 김성자 씨가 네. 그렇게 할 이유가 네.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그래도 이 김성자님의 어떤 뭐랄까 불굴의 의지와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되게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인터뷰 보시면 되게 또 말씀 잘하시고 또 이렇게 표정도 좋아지시고 저는 경찰에 특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도. 근데 참 진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정말 영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참 많이
알게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영화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실화인지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영화가 네, 됐으니까 그리고 김성자님이 이렇게 본인의 그러니까요. 어떤 이 공로가 세상 밖으로 나왔지. 음, 영화 안 됐으면 이분은 그렇죠. 와 네.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영화 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또 람이란 배우가 되게 잘 살렸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스모킹건에 김성자님이 출연을 하신다. 네네. 그래서 언제 나오죠? 9월 추석 이후에 나오시나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저희가 김성자님 모시고 이제 녹화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때문에 2주가 밀렸어요. 그래서 한 녹화 3주 뒤 이렇게 나가니까 9월 저 네. 추석 이후에 방송이 그때 꼭 많이 보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 가는 거 되게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네, 토요일 날 직접 뵈니까. 이제 같이 네. 녹화하실 김성자님 텐데. 뵐 팬심으로. 네. 오늘 라이브는 요 정도 네.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방이 새로 만들어지고 해서 네, 너무 많이 불편- 가신 것 예, 같아요. 끝난 줄 불편드려서 알고. 네. 죄송합니다. 아유 참. 아무튼 저희가 김성자님 모시고 촬영을 하고 그 뒷이야기 있으면 또 다음 주에 네, 그럴게요. 또뭐 모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모셔도 좋죠. 네, 네. 네, 모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번 주에 한번 말씀드려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뭐 아무튼 오늘이 목요일,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이요. 남은 네. 목금 네, 잘 보내시고요. 네, 한 주 마무리 잘하십시오. 감기가 너무 유행입니다. 그게 다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모를 정도로 유행인데 건강들 조심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